반갑습니다. 킹메이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하시죠. 저는 여론조사하는 티브릿지의 박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트 지니 데이터에서 무색의 데이터에 색을 입히는 주시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상품 분석 전문가 김영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G U+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동인구 기반 핫플레스를 찾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 이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두 분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소개가 약간 짧아졌는데 우리 이종수 책임은 존재감을 좀 키우려고 하는지 좀 길어진 좋아하셨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정치가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좀 가져라. 이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도시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도시 찍새죠. 도시 찍새. 네. 시튼 실장님, 오늘 어디입니까? 아주 좋은데요. 도시 찍새. 오늘은 성남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1편에서는 김포시를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용인시를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김포나 용인이나 아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가 어떤 거냐면 김포나 용인은 어쨌든 인구나 산업이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성남하면은 뭐 카카오 본사가 들어와 있는 뭐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것도 뭐 또 SK 뭐 무슨 또 그리고 넥슨인가 이런 거대 게임 회사도 들어와 있고 이런 또 바이오 기업도 대거 입주해 있고 이제 이미지가 되게 첨단을 달리는 도시 같은데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 최근 10년 사이에 성남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포나 용인 같은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좀 밖으로 새지 않게 하는 좀 갈무리를 잘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인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건 이제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의 인구를 역전한 지가 한참 전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경기도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인 대도시인 성남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최근 10년 사이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9개가 있습니다.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광명, 군포, 그리고 포천, 동두천, 연천이 있는데 포천, 동두천, 연천은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외곽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인데 도시 지역인데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이제 6개가 있는 거죠.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이 지역들은 여기 왜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라는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보고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남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성남을 선정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수도권 과밀도 되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수도권 도시들만 한번 묶어서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성남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성남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남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저 끝에 있는 이종수 책임님. 성남하면 떠오르는 뭐 개인적인 기억이나 이미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판교 테크노타운이 생기면서 거기서 5년 정도 IT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판교에서요? 네, 판교에 대해서 애착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때 이제 판교와 뭐 성남 전체라기보다는 분당 이런 두 지역에 대한 비교를 좀 했었고요. 그 당시 때부터 보면 분당은 약간 맛집이 많은 여유로운 부자들이 사는 동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판교는 신흥 부자들이 사는 뭐 세련된 곳이 많은 이런 동네로 제가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직 좀 젊어서 그런지 두 곳 중에 어디 살 거냐라고 하면 판교 한번 살아볼까? 판교 살고 좀 싶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이제 옛날 분이시잖아요. 옛날에
성남은 어땠는지. 옛날 사람 아니야. 날 꼭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해. 성남이란 천당과 지옥이 동시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화로 설명을 해야 되는 도시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천당과 지옥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기억이 있어요? 예, 대부분 이제 성남 하면은 야탐역, 뭐 정자역, 수내역, 서현역 이런 이제 대도시 상권들을 주로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란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모란역에 이제 스퀘어에 이제 어떤 업종을 구성해야 될지 용역을 하느라고 이제 내려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평일에는 별로 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구도심 상권 같은 느낌인데 4일날 그리고 9일날이 되면 5일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5일장이 쓰는 날은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나라의 전국구급 전통시장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밀집을 하는데 거기서 약재, 그다음에 뭐 꽃,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축산물 이런 게 좀 유명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5일장이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란시장에 구경 갔다가 그 모란시장이 귀퉁이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 이제 계곡이 맞습니다. 자파를 놓고 막 철망에 그래서 애들을 옆에 두고 제가 이렇게 몸으로 가리면서 거기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도시를 살피면서 이제 그 대략적인 개괄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실장님 우리 성남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또는 이제 42개 시군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쪽으로 치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대 지난편에 뭐 경기도 김포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0세 미만 또는 뭐 10대 아이들 아니면 40대 학부모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치중된 것들이 보였는데 성남시는 그렇진 않아요. 평균적인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많은 인구 세대를 보이고 있는 게 20, 30대입니다. 지난편에는 10대와 40대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0, 30대가 비교적 많은 지역이고요. 이분들이 과연 어떤 직종에 좀 종사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 사실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만 각 지역마다 좀 직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소득자 같은 경우가 분당구가 77%, 수정구는 70%, 중원구는 69% 정도입니다. 약간 7%포인트 분당구가 높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직종을 살펴보니까 분당구는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교육계, 전문직 이런 종사자 비율이 19.5%입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13%, 중원구는 11%예요. 약간 좀 차이가 나죠. 또 기업 종사자 중에서도 그 상장 기업, 외감 기업, 약간 대기업이나 약간 중견기업급이 좀 되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는 비율이 분당구는 22%인데 수정구는 12%, 중원구는 11%를 나타납니다. 두 개. 그래서 소위 그냥 고연봉자 집단이라고 하는 직종에 분당구가 더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에 그 분당 만들어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북에 있는 공무원이나 좀 약간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산으로 주로 신도시로 가고 강남의 법조타운에 있는 변호사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분당으로 많이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에서 좀 나타나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렇죠. 자, 교수님. 예. 그럼 성남의 상권은 어떻습니까? 예, 성남 상권. 제가 이걸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권은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하고 비교할까 봤더니 용인시하고 고양시하고 성남시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7월 기준으로 용인시를 봤더니요. 인구가 107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고양시가 107만 7천,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이 성남시가 아까 우리 주시태 실장님이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91만으로 지금 줄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남시의 우리 이제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건 우리가 뒤에서 좀 다룰 거니까 이 인구들이 소비 지출하는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용인시에서, 이건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출한 게 아니고요. 용인시에서 소비 지출이 일어난 금액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인시가 6,778억 원의 소비가 일어났고요.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7,216억의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시가 아까 인구가 살짝 적긴 했는데 소비 지출은 7,636억으로 가장 큰 금액.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구는 줄고 있지만 이 세 개의 시를 비교해 봤을 때 소비 지출 규모는 가장 크다. 자, 그런데 이 전체 금액을 보는 것보단 우리가 이걸 이제 1인당 소비 지출 공헌도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걸 한번 비교하면 더 재밌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시가 이 소비 지출 금액을 인구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소비 지출 공헌도가 63만 원, 고양시는 67만 원, 그런데 성남시는 얼마냐? 83만 원입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성남시가 용인이나 고양시에 비해서 뭐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틀림없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숨은 한 가지 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가 겉은 화려한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러면 우리 저 성남시 좀 잘 아신다고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혹시 추측되는 게 뭐 있어요? 어때요? 오늘 아마 우리가 성남시를 깊게 얘기하다 보면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그 차이? 네. 뭐 이런 얘기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천당과 지옥. 그렇죠. 천당과 이 지옥. 표현이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이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시 내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주실태 실장은 이제 수도권 대도시 중에 특이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도시 내에서의 양극화를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성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종수 책임님. 자기소개의 멘트를 길게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성남은 수도권에 몇 안 되는 자족 도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일단 이제 그걸 확인해 보려면은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좀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확인 좀 해오셨죠? 네,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한 사람 데이터를 6월 데이터를 제가 집계를 해봤고요. 6월 기준. 실제 성남에서 서울로 6시부터 9시까지 출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19만 명 정도 일평균 19만 예, 명이다. 추정이 됐습니다. 사실 1편에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중에서 20만이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고 했으니까 40%였는데 지금 92만 전체 인구수 중에서 19만이면 21%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족 기능이 상당히 높은 도시인 네, 걸로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성남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평균 출근 시간이 86분, 퇴근은 104분. 104. 그래서 퇴근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구별로 보면 수정구가 출근이 80분, 퇴근이 95분. 반면에 이제 분당구는 좀 더 멀다 보니까 그렇죠. 더 남죠. 출근이 평균 92분, 퇴근이 평균 110분. 그래서 10에서 15분 정도 더 걸리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안에 신촌동이 가장 짧게 걸리는데요. 그래도 출근 67분, 퇴근 72분. 그리고 가장 길게 걸리는 곳이 분당구의 순회동에서 출근 100분, 퇴근 123분. 그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더 길게 걸리네요. 네. 제가 아는 친한 분이 그래서 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예 저녁에 약주를 하시고 그냥 길이 뻥뻥 뚫리는 시간에 대리로 집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 성남의 개발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성남이라는 이름이 기원이 성의 남쪽이라는 뜻이더만요. 그 남한산성,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잘 아실 텐데 그 광주 대단지 사건, 이게 이제 성남시의 이제 기원인데
이제 서울시의 판자촌 주민들을 강제로 이제 차에 실어서 지금의 이제 수정구 중원구 쪽에 이제 갖다가 강제로 이제 버리다시피 했죠. 이제 아무런 행정 기반 시설이 없는 이런 벌판에 갖다 버렸고, 거기가 그 성남면이었답니다. 광주시의 광주군이었겠죠. 그때는 광주군에 속해 있는 성남면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어난 쪽이 이제 한거 시위였죠.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계획된 도시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약간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도시이고요. 또 성남 사람들에게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4개의 대답이 나옵니다. 성남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원구나 수정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성남 삽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는 분당에 삽니다라고 합니다. 꼭 분당에 삽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위례신 도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아마 행정구역상으로는 거기 아마 수정구일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수정구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니면 성남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위례에 삽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 한 도시지만 약간 소속감이 이완되어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주장이 좀 시들해졌지만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1990년대까지 그 분당에서 출마하는 그 선거 있을 때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분당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막 지금의 분당구청이 이제 개관을 할 때 시민들이 쫓아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청이 개관을 하면 이게 독립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그러니까 서로가 그 한 성남시라는 울타리에는 있지만 서로가 좀 문화적 아니면 소속감이 좀 이완돼 있고 좀 저기 구별되어 있는 좀 약간 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주 실장님, 네.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 수준도 높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기업들도 많이 위치해 있고 교육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데, 그런 분당을 품고 있는 성남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종사 직종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방금 대표님께서도 찝어주신 대로 약간 그 이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성남시는 이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3개 구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인구가 92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48만 명, 52% 정도가 분당구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23만 명, 25% 정도가 수정구, 21만 명, 23% 정도가 이제 중원구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데, 사실 수정구와 중원구의 인구 감소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1993년도 이후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시에는 수정구나 중원구나 둘 다 28만 명 정도의 인구수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2004년 무렵까지 어떻게든 그래도 버텨요. 그래서 수정구가 26만까지 떨어지다가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중원구도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 그 28만 명이 27만 명 수준으로 버티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훅 줄기 시작해서 각각 지금 이제 23만, 21만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이제 분당구가 2016년도에 피크를 찍고 50만 명 정도로 피크를 찍고 감소를 시작하니까 이제 뭐 세 개 구가 이제 동시에 다 감소를 해버리니까 최근 10년 동안 이제 성남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거죠. 2004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남시를 분식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당을 김밥, 수정구를 이제 라면, 중원구를 떡볶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식진흥법이 통과를 하면서 김밥에 대한 어떤 이제 발달을 시켜라 라는 외부의 어떤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식집 사장님이 뭐 참치김밥도 만들고 치즈김밥, 소고기김밥 여러 가지 김밥들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판매액도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이제 라면과 떡볶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김밥이 크니까 저게 분식집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이제 차례가 돌아오겠지. 납치 효과가 그렇죠. 있겠지.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저기가 김밥이 많이 팔리는 게 우리 성남시가 잘 되는 길이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데 김밥 사장님이 그걸 다시 한번 김밥집에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한 거죠. 다른 종류의 김밥. 그렇죠. 그 이제 판교에 있구만요. 예, 그게 이제 판교 얘기인데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판교 그 도시계획이 이제 착수가 시작된 게 2004년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정구와 중원구 그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이탈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은 것이죠. 이번 생에는 안 되겠구나. 안 여기는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여기는 안 네. 되겠구나.
결국 이제 분당과 구도심의 양극화, 분당 중심의 개발 그런 발전 전략이 이제 성남의 정체로 이어졌다는 분석 아닙니까? 교수님, 앞서 이제 우리 그 도시의 개괄을 설명할 때 양극화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우리 주시태 실장님이 인구 얘기는 했으니까 지금 분당이 수정이나 중원구에 비해서 인구수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인구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작아도 충분히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또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 소득 수준도 높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인구수는 2배인데요. 제가 이걸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1인당 소비지출 공헌도를 분당구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11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수정 뭐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 예. 소비 수준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또 많이 소비도 해주고 있다는 거고. 근데 수정구는 얼마냐면 56만 원 수준이에요. 정말요? 중원구는 47만 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구수만 2배가 아니고요. 이 총 소비 공헌도가 2배인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용인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인에도 3개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흥구가 얼마냐면 1인당 소비 공헌도가 63만 원이에요. 수지구는 53만 원이에요. 처인구는 76만 원이에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구별로 차이가 10만 원 내지 20만 원밖에 안 나는데 성남시는 차이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는 두 거예요. 배가 넘게 차이가.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이게 그 상권 분석 관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양극화라는 게 완전히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구만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뇌피셜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교수님, 제가 좀 성급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이걸 직접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몇 지자체에 가서 납부된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다면 이런 도시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요청이 많죠. 네. 근데 이제 독업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양극화 문제 해결책 그러다 보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문제, 어디에 뭐 해야 뭐또 지어주고. 신도시 만들자, 뭐 또 교통 문제. 네. 예,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너무 뻔한 얘기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하자고 치면 뭐 이 세상에 활성화 못할 일이 없죠. 돈만 있으면 되죠. 예, 돈만 있으면 된다. 근데 해보면 실제로 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흥미로운 얘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얘기.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탁 자락을 까시거든요. 자, 흥미로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소비자들이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밌겠네요. 네, 분당구에선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외지에서 오는 사람까지 네. 제가 합쳐서 분당구에는 어디를 제일 많이 가나, 수정구는 어디를 제일 많이 가나, 중원구를 어디를 제일 많이 가나, 요걸 들어보시면 네. 이 지역들이 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소비가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양극화가 발생되는 걸 줄이려면 뭘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분당구를 한번 봤더니 1등이 어디냐? 분당구에선 현대백화점 판교점. 그건 예상을 네, 했어요. 그렇죠. 너무 뻔하죠. 엄청나거든요, 규모가. 2등이 이마트예요. 이마트. 3등이 이제 오래됐죠. 이마트가 네. 아마 분당에서 가장 오래된 아마 그 쇼핑센터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율동공원. 율동공원. 그 다음에 4등이 AK 프라자 분당점. 네. 그렇죠. 저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당구는 대부분 쇼핑센터들이 네.
유동 인구를 유입하게 만들고 있고요. 참 이게 더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AK 플라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또 저희 프로그램에 또 기본적인 그 성격에는 맞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네, 많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자, 외식업체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분당구에 있는 외식업체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일까 그랬더니 여기 이상한 카페가 하나 또 있네요. K 해밍웨이라는 카페.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게 이제 분당구 안에 이런 분당구 카페가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사실은 저는 안 가본데요. 그러니까 아마 오. 이제 여기 주부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아마 많이 가는 카페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아주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유채관이라고 혹시 저 단골집입니다. 그쵸? 제가 예, 예. 네. 이게 해장국집인데 해장국집인데 네. 알공 국물이에요. 그렇죠. 저기 그 선지 넣고. 되게 오래됐고 근데 이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할 이게 정도예요? 식당 하나가 이게 무시무시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좀 저는 꼭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식당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넛 드로잉이라는 곳이 아마 제가 아는 데가 맞다면 그 길 건너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채관 들렀다가 여기서 돈을 샀어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야, 이게 네, 사람들의 네, 소비 네. 행동이라는 게 네.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스타벅스 분당 국내 DT점이에요. 드라이브스루. 네, 드라이브스루. 아,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요 뒤에서 제가 얘기하는 네. 데하고 또 비교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정구는 어떨까? 이 수정구는 어떨까? 1등이 어디냐면 밀리토피아 호텔 위례에 있는 호텔이 1등이에요. 미래 의외인데요. 네, 위례. 그 다음에 이마트 성남점입니다.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롯데 시나야마 위례점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위례가 이제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존 성남점이 세이브존이 한때 그 구시가지에서는 가장 큰 상권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등수 안에 들어가는데 사실 네. 얘가 많이 그랬네요. 낙후돼가지고 지금 매출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여기 옛날에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럴 때 그 성남에서 뭐 유세한다 그러면 여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하고 예. 성남에서 유세한다 그러면 세이브존. 근데 이제 앞으로 큰일 났네요. 이거 호텔에 가서 그러게 말입니다. 할 수도 없고. 예. 자, 외식업체를 또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외식업체가 바네틀이라고 하는 제과명장 김용모 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게 이제 최근에 생겼잖아요. 네, 제가 얘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요즘 뭐 현대백화점 이런 큰 백화점들이 입점할 때 이런 유명한 제과점, 이런 유명한 뭐 냉면집 이런 데를 입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저번에 김포하고 얘기할 때 살짝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백화점이 여러분 이제 백화점이 아니에요. 백화점을 가장한 식당이죠. 그렇죠. 네. 백화점을 가장한 식당. 그렇죠. 내 말이 맞습니다. 먹고 나서 밥은 먹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식당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모여 있으면 백화점이 되는 거고 네. 각각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 사실 아까 1등이 현대백화점 네. 판교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도 지하로 예.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큰 식당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담 추어정이라는 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한소반 쭈꾸미, 그 다음에 청계 산장 다 한식집들입니다. 여기는 수정구는 한식집들이 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요 김영모 과자점 하나 빼고. 자, 근데 이제 요게 더 흥미로운 게 중원구입니다. 여러분. 아까 분당구하고 수정구도 확 달랐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네. 곳이. 중원구는 더 재밌습니다. 중원구 1등은 누굴까요?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 모란 시장이 예, 있죠. 모란 민속 5일장이 1등. 2등은 상대원 시장. 2등도 시장. 시장. 3등도 은행 시장. 4등은 학년 쇼핑.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소매점인 건데 여기는
1등, 2등, 3등이 다 중원구는요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요게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건 좋다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 시장을 잘 키우면 백화점 못지않은 이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외식 업체를 뽑아왔어요. 여기가 또 재밌습니다. 1등 외식 업체, 소비자가 제일 많이 찾는 스타벅스 단대 오거리 역점. 역시 스타벅스. 1등. 2등도 스타벅스. 성남 모라티티점.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잘 먹는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이거 뭐 스타벅스가 다 뽑아먹고 있다는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지역의 외식업체가 특성 있는 없다는. 외식업체가 그렇죠.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 스타벅스가 잘한다,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대안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등이 봤더니 돌다방. 돌다방요? 네. 돌다방, 우리가 아는 그 이거 다방이죠. 카페. 네, 카페고요. 그 다음에 옥동 갈비탕이 4등이에요. 뭐 이런 상황을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구별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앵커 시설, 앵커 점포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외식업체를 그 중에서 하나 또 뽑아서 말씀드린 건데 세 개가 색깔이 다 다르죠. 이게 이제 어쩌면 이 안에 힌트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루션을 마련한 힌트가 있다는 겁니까? 예. 하여튼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 개 구의 특성이 이제 한눈에 딱 잡히는데요.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 부럽지 않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약간 수정구도 이제 미래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신도시와 구도시의 그 혼재된 느낌. 그리고 중원구는 아직 그 구도시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이런 특성이 이제 명확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인위적으로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정치권에서 뭔가 실수, 잘못을 한 거겠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 또 볼 수는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뭐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겠죠. 어쨌든 성남시에서 우리가 이제 상권 투자에서 선택과 집중이 너무 심하게 되었다. 선택과 집중이 너무 심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저는 뭐 교수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분당 신도시가 계획되고 입주 시작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분당도 이미 이제 뭐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남시에서 한 지역을 신도시를 만들면은 이제 구도심 대책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시도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걸 왜 안 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방치를 시켰을까요?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 과했다라는 과했다. 표현을 드는 게 사실은 이제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어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효과 측면에서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이거 잘했어라는 홍보 측면에선 선택과 집중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게 찢어서 나눠주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잘 안 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지금서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표시가 나든 안 나든. 자 보십시오. 분당구는 과도한 집중이 돼서 어쨌든 효과가 엄청나게 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구가 분담도 줄고 이거 있다. 아까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담도 그럼 이게 사실은 그 선택과 집중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거 비용이라든가 기타 삶의 비용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네. 왜냐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유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주거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유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이게 과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비해서는 별로 이렇게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빠져나가고. 인근 도시로. 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자, 수정구와 이제 중원구는 뭡니까? 이게 이제 저쪽에 투자가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투자가 안 되니까 이게 희망이 없다. 예, 서운하다. 네.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또
인구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공동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설명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 네, 깔끔합니다. 네. 참. 자, 오늘 저희가 성남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성남의 양극화, 성남시의 양면성 이렇게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